첫 번째, 박테리아 막 제거라는 것은 우리가 박테리아에 집중하지 말고요. 막이라는 말에 한번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막 청소는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표면 닦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을 닦겠다라고 했을 때는 막을 제거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안경을 닦을 때, 접시를 닦을 때, 글래스를 닦을 때, 폰 스크린을 닦을 때, 세차를 할 때. 테이블을 닦을 때, 사실 거의 모든 표면을 닦을 때의 그 공통 분모가 바로 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공통 부분이 있죠. 막을 제거하면서 표면에 상처를 낸다든지 스크래치를 내는 것 또한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을 닦을 때는 사실은 긁히지 않는 아주 부드러운 도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을 잘 쓰지 않죠. 솔은 웬만해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같은 면을 계속 솔질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죠. 변화되기 마련이고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아를 보면요, 솔로서 하루에 2번씩 만약에 7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4만 번을 넘어가는 솔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4만 번을 넘어가면 가는 솔질을 같은 표면을 하루에 2번씩 하는 청소는 없어요. 어떠한 표면도 동일한 면을 솔로서 4만 번 이상을 평생을 닦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만약에 예를 들면요, 만약에 솔로 세차를 하는데 하루에 2번씩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예상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표면을 닦을 때는 스펀지나 아주 부드러운 천을 쓰게 돼 있죠. 그러면서도 물과 세제를 쓰면서도 청소를 할 때 표면을 터치하지 않으면 필름이 그대로 남죠. 우리가 세차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데, 세차를 마치고 물이 마르고 나면 어느 부분에 검은색 필름이 남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부분을 터치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청소를 할 때는 필름을 제거하는 것이고, 스크래치 내지 않으면서 모든 면을 닿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강 관리를 할 때는 그러면 무엇을 제거하는 것인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인가? 스테인까지 제거하는 것인가? 그리고 표면을 매끄럽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고요. 결국은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막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항을 생각해 볼 때, 어항 속에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하루하루 지났을 때 생기는 그 막은 사실은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검사를 했을 때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죠. 그렇지만 일주가 지나면 어떤 막이 생기고 눈에도 보이고, 그렇지만 그 막은 그다지 제거하기가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플래그라고 하는, 똑같은 플래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빛을 가릴 정도로
막이 두터워지고 또 색깔 또한 노란색으로, 갈색으로 또는 그린색으로까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하는 구강 관리는요, 그런 막을 하루 단위로 제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구강 관리가 아닌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구강 관리이므로 필름 제거는 아주 쉽습니다. 터칭이 기본 필수예요. 터칭하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치약이라고 하는 세제까지 쓰고 물과 함께 린스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필름 제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대신 터칭하기가 쉽지 않기에 우리가 보통 쓰는 천, 스펀지, 거즈 이런 걸 쓰지 못하기 때문에 솔을 쓰지만 그 솔의 디자인이 끝이 가늘어야 되고요. 그리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끝이 아주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솔 같지 않은 솔, 터칭만 할 수 있는 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터칭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터칭을 하시려면 치아 모양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런 평면을 닦을 때는 터칭하기는 아주 쉽죠. 따라만 가면 되죠. 자, 치아의 모양을 모르면 터칭할 수 없어요. 근데 치아가 잇몸 속에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잇몸 질환이 좀 진행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잇몸 질환이 진행되지 않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치아 상태는 잇몸뼈가 여기까지 위에 올라와 있죠. 여기까지 와 있으면 사실은 터치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솔질을 그냥 한다면, 보통 솔질 이렇게 하니까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솔질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안 닿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 닿게끔만 하시면 돼요. 여기 각이 있죠?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제 환자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방법입니다. 뾰족한 각을 그냥 이렇게 덮어요. 45도로. 예, 덮고 그냥 꾹 누르시면 돼요. 보세요. 씹는 면까지 덮이죠. 씹는 면까지 터칭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이쪽 보실까요? 예, 잇몸 질환이 있으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겠죠. 예, 근데 일단은 터칭이 가능한 방법은 이렇게 누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이 이런 솔로, 그리고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끝이 가늘게 생겼지만 끝이 빳빳하거나 힘이 있으면 쓰시면 안 되겠죠.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거울을 닦을 때, 유리를 닦을 때 긁히겠죠. 그래서 긁히지 않는 솔로서 각을 덮으시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몇 차례 누르시면 됩니다. 안쪽도 마찬가지겠죠. 안쪽도 뾰족한 각을 덮고, 커스프라고 그러는데 이 각을 덮는 거예요. 각을 덮고 몇 번 꾹꾹 누르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도 터치가 안 되는 부분은 마지막 뒷면이에요. 뒷면을 보시면은 이 각을 덮고 누르면 뒷면은 떠버려요. 안 닿아요. 그래서 뒷면은 특별히 이렇게 잇몸이 있으면요, 이 커스프를 뒷부분을 이렇게 덮으시고요, 꾹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덮고
아주 작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예, 아주 작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의 다른 액션이 필요 없어요. 닫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